제가 이제 만나보면서 굉장히 빨리 사업 성장을 하셨던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있는 신송원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을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분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철학 선생님 한 분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하셨대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아메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스폰서님의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그 스폰서님 이제 잔뜩 경계를 하고 갔겠죠. 잔뜩 경계를 하고 가셨는데 스폰서님이 아메이 비즈니스 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알아보렴 비즈니스는 왜 안 되는지를 열심히 알아봤답니다. 자기 스폰서님한테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서. 그래서 안티 아메이 사이트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내린 결론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2018년에 본격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 하나가 리크루트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을 리크루트하지 않는다 그래요. 딱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분들을 정해놓고 이런 분들만 초대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메이 비즈니스의 본질과 맞는 분들만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 요것들에 맞는 이런 분들만 초대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운동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돕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플로깅이랍니다. 쓰레기 줍기 운동이죠.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는데 그런 운동에 사람을 초대해서 열심히 이런 플로깅을 하시는 이런 분들만 비즈니스로 초대를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분의 이제 벤치마킹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본인은 아메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크시대요. 근데 자기가 처음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은 내 열정이 남들을 홀라당 태워먹는 경우를 있다는 거를 제가 본인이 깨달았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퀸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밤중에 써보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갖다 드렸대요. 써보시라고 퀸을. 근데 그분이 고맙다고 퀸을 다 써보고 돌려주면서 이분한테 핸드크림을 선물로 줬답니다. 퀸 빌려줘서 고맙다고. 핸드크림을 줬는데 그 핸드크림이 아메이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딱 보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메이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메이가 아닌 핸드크림을 선물로 받았어요. 바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은 뭐였냐면은 아메이께 더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야 누구도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만의 이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모든 게 다 아메이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메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두 개를 써보면은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알게 되면은 결국 다 쓰게 돼요. 그게 아메이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사람들한테 충격을 줍니다. 비슷한 것 같은 게 다른 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메이가 좋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한답니다. 내 열정이 남들을 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개를 이렇게 써보라 그러면 쓰다가 결국은 다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내 열정이 남들을 태우지 않고 스스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게끔 기다린다가 첫 번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도 서로 만났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 얘기 거의 안 하신대요. 아메이 비즈니스 얘기 거의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들과 오프라인 미팅 때 아메이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2, 30분만 사업 얘기하고 나머지는 힐링, 서로 위로를 하고 도와주고 이런 힐링 중심으로 자기 미팅을 갖고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사업 이야기는요, 그거야 SNS나 이런 데서 다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이제 친구들을 많이 처음에 후원을 했는데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한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대요. 본인도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비즈니스를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관심 있으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 친구들 부모님을 찾아가서 친구들 부모님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대 본인들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 같이 비즈니스에 조인했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더라.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아메이 최연소 SPGP PT를 달성하셨던 정하연 리더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하연 리더님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제 어머님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어머님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할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님이 걸어준 프로모션 때문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프로모션이 뭐 별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이제 딸한테, 야, 요번 OM 때 너 같이 가면은 내가 제주도에 있는 헬로키티 호텔에 데려가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빠져서 이제 OM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도 또 남산에 있는 좋은 식당 데려가 줄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리크루트에 사람들 데려오고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잘 유도를 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정하연 리더님은 굉장히 이제 이게 외모도 굉장히 예쁘시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아름다움 이런 걸 테마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고 계시는 게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스타도 보면은 굉장히 인스타가 다 예뻐요. 예쁜 것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이 20대 분들한테 이제 큰 메리트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본인이 매력적으로 이런 것들을 꾸미고 SNS로 표현하는 것들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하연 리더님도 제가 벤치마킹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특히 20대들이 더 심한데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모임을 갔는데 가봤더니 아메이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도 모임이나 미팅을 할 때 아메이 미팅인 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한다. 절대로 나중에 얘기하지 않는다.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아메이 미팅이었다라고 하면은 배신이라 그래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데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밝힌다. 그리고 처음에 밝혀도 다 따라가는 게 아까 SNS를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돼 있죠. 예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거나 집을 예쁘게 꾸며서 그 집에서 미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PPT로 STP 같은 걸 하실 때도 예쁘게 하고 영상도 많이 넣어서 20대들이 선망하는 그런 예쁜 삶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살고 계시고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들이 바로 첫 번째 사업 노하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리더와 비슷한데요. 20대만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20대와 40대, 50대 소비자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것들이 훨씬 좋더라. 왜냐하면은 20대가 열정도 많고 IT도 잘 다루고 이러긴 하지만 꾸준한 거는 40대, 50대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은 함께 해보니까 저희의 열정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고 저희는 20대는 뭐에 감동받냐면은 40대, 50대 분들이 일정하게 뭐 드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뭘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꾸준히 뭘 해야겠다 이런 그 감동을 받으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SNS로 라이프 스타일을 예쁘게 찍어 올리고 본인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본인도 행복하고 비즈니스도 빨리 활성화되는 그런 길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분은 이효림 리더님입니다. 이효림 리더님은 거제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이효림 리더님은 24살 때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 때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차에 거제도에서 정말 영끌을 내서 건물 하나 지셨대요. 영끌을 내서 이제 건물 하나 지셔서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지으셔서 그걸 이제 그 임대를 주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부동산으로 이제 많은 분들 아까 그 일반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가지면은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본인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으셔가지고 임대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임대료가 들어오잖아요. 너무 행복하셔서 한 1년 반 정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랑 필리핀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이렇게 한 달 살이를 하셨대요. 필리핀 한 달 살이, 중국 한 달 살이, 미국 한 달 살이 이렇게 한 달 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노셨답니다. 근데 1년 반 뒤에 어떤 현실에 부딪혔냐?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나가겠죠. 2년 됐으니까.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거를 보면서 부동산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셨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소모품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른 게 필요하겠다. 다른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영어 선생님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게 되셔서 그다음부터 아메이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로 밀레니얼 분들과 많이 20, 30대 분들이랑 많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세요. 어떻게 같이 하시냐 하면은 제 위에 있는 저런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1년에 프로필 사진을 3번, 4번을 찍으신대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필 사진 한 번 찍기도 힘든데 1년에 3번을 찍는다고요?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긴 했는데 저분들이랑 같이 비즈니스를 하세요. 근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포인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벤치마킹 포인트는 전 3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 부동산이 있으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꿈이라는 것들이 왜 그런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는데요. 그냥 제가 경영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빨리 깨달으셨죠.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이에요. 서울은 아니고 지역, 거제도가 이제 지역이죠. 지역에서 20대 분들을 어떻게 모으셨냐 하면은 처음에 30만 원을 들여서 와인바 하나 통째로 빌리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 행사를 시작했답니다. 프리즘이란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는데 이런 지역에서 청년 모임을 하면요. 지자체, 거제시죠. 거제시 같은 데서 지원을 해줘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계속 했답니다. 모임을 계속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20대 분들 모여서 뭐 했냐면 문화 나눔을 했는데 20대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한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문화 나눔하는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더니 20대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놀이의 장이 됐고 본인한테는 이게 홈미팅이지 뭐예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팅의 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셨던 그런 성공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SNS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를 SNS에 계속 올리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리더님은요, 서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신한이 리더님입니다. 이 신한이 리더님은, 굉장히 저도 이제 만나면서 재밌었는데요. 굉장히 일을 재밌게 하세요. 이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즐거워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퇴사를 선물하는 ABO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05년에 금융대기업, 굉장히 큰 금융대기업에 입사를 하셨고요. 저도 이 금융대기업 여기 하셨던데 컨설팅을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저기 진급 쉽지 않은데 과장 될 때까지 사원부터 과장까지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진급을 하셨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2011년에 결혼하시고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할 때 아내분이 처음으로 요리 강습을 갔다가 신기한 냄비를 보셨대요. 아내분께서 요리 전문가신데 아니 저는 이상한 냄비가 있네. 저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다 봤더니 그게 퀸이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아내가 그걸 한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오셔서 금융대기업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와이프가 아미 비즈니스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절대 안 돼! 라고 해서 왜 안 되는지를 자기가 아내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고 아메이 미팅을 계속 나가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한테 안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제 하시는데 이분은 왜 이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즐거워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지금 에메랄드시고 올해 다이아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모임을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재밌게도 본인의 다운라인 파트너, 다운라인 파트너 6분들이 전부 다 애가 둘이래요. 본인도 애가 둘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분들 리크루트라거나 사람들 만날 때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애들끼리 같이 오라고 한답니다. 저희 같이 50대, 60대는요, 아메이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OM 같은 거 갈 때 애들은 다 시부모님이나 친정에 맡기고 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세 분들이랑 인터뷰하다 보면은 2세 분들은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탑리더분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같이 밥 먹고 논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친구들이 오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으면 당연히 그 앞엔 퀸이 있는 거고, 그럼 퀸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난 설거지 해야겠죠? 설거지는 이제 남자분이 당연히 하겠죠? 설거지를 남자분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도와주러 올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나 이런 분들이 오면서 설거지 하면서 우리 그 디시드라스 데몬도 좀 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아니 사람들 초대해서 밥 먹고 애들끼리 놀게 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퀸도 보여주고 디시드랍스 데몬도 보여주고 그럼 제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제품을 한두 번 쓰게 돼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업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는 것들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인과 애들이 건강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대요. 어, 다른 집에서 그 집 애들은 뭘 먹는데 그렇게 건강해요? 걔네들은 왜 이렇게 키가 커? 부모님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신다 그럽니다. 이게 뭐였죠? 본인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키가 크면은요. 그게 그냥 비즈니스인 거죠. 그걸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서 했더니 저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쉽겠죠. 또 이분이 바디키를 처음에 하시면서 한 10kg를 체지방만 10kg를 뺐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애들에 대해서 묻지만은 자기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싱글들은 너 어떻게 했냐? 10kg를 뺀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요즘은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유지어터들이죠. 유지어터인 거예요. 그래서 넌 그걸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신답니다. 그 다음에는 바디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SNS를 인스타는 좀 활용하시지만은 유튜브는 정말 본인이 혜택을 많이 본 건 유튜브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분은 유튜브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 유튜브 컨텐츠가 딱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아니 한 개가 왜 이렇게 도움이 돼요? 라고 했는데 여쭤봤더니 이분이 유튜브 컨텐츠에 7분 사업 설명을 해놨대요. 제가 7분 만에 사업 설명한 거를 유튜브에 한번 올려놔봤대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다운라인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좋아하더랍니다. 왜? 다운라인 파트너분들이 다른 데 가서 STP 하거나 사업, 뭐 어떤 설명을 했을 때, 하다가 대충 설명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는 끝나고 나선 자기 7분 유튜브 그 사이트를 알려준대요. 그러면 알려주면은 이제 와서 보시겠죠. 그러면서 많이 사업을 이해하신다고 이 7분짜리 사업 설명을 했던 이 유튜브가 본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즉, 본인이 스폰서로서 다운라인 파트너분들이 초대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나는 게 아니죠. 누가 만나는 거죠? 내 유튜브가 대신 만나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나 대신 유튜브가 만나고요. 나는 뭐 한다? 애들이랑 같이 다른 가족이랑 모여서 놀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리더분은 김현진 리더님입니다. 김현진 리더님인데요. 김현진 리더님은 이제 원래는 그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이때 의사나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과를 선택을 하셔서 가셨는데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 의사나 변리사 된 사람들을 보니까 부럽지가 않더래요. 그 삶이 부럽지가 않아서 그냥 어머님이 원래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하셔서 어머님을 따라서 대학생 때 대학교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플래티넘까지 가셨었고요. 근데 이거 대학생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장 생활을 좀 해보고 싶어서 또 사업을 때려치시고 직장을 다니셨다 그럽니다. 직장을 한 3, 4년 다닌 다음에 직장 생활이 한계를 명확히 느끼고 다시 ABO로 돌아오셔서 퇴사 준비를 한 다음에 전업 ABO로 2019년도에 이제 전환해서 본격적으로 ABO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김현진 리더님은 김현진 리더님이라는 이름보다는 리비라는 유튜버로서 더 유명하죠. 그래서 리비라고 유튜버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시는 이런 분이고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위에 있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 김현진 리더님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비즈니스 포인트는 내 색깔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즉,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거니까 그런 걸 따라간다가 아니라 내 색깔은 이런 건데 내가 무슨 색깔을 가지든 내가 이런 색깔을 가졌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매력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한 것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 나온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20대 자기 친구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20대와 40, 50대가 섞여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SNS 컨텐츠가 본인한테 많이 도움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도움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본인의 다운라인 파트너분들이 그 사람이 네 스폰서였어?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주신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갓 20살에 사업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느낀 것 중 하나가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 안 믿는데요. 어떻게 보면 20대 어리잖아요. 너무 어린 친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러니까 안 믿더래요.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얘기하면 안 믿는데 사람들이 내 SNS를 와서 내 유튜브를 보고 그걸 믿더래요. 나는 안 믿는데 유튜브에 있는 나는 믿는 거예요. 현실의 나는 안 믿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고요.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데 누가 와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오면요. 제일 처음에 마음에 심리적인 경계의 벽을 칩니다. 장벽을 쳐요. 그럼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SNS는 어떠냐? 이분이 똑같은 설명을 직접 안 하고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궁금하면 와서 볼 겁니다. 일단 유튜브를 볼 때 제가 심리적인 장벽을 치고 볼까요? 안 치고 볼까요? 유튜브를 볼 때는 혹은 인스타를 볼 때는 보는 사람들이 심리적 장벽을 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나를 설득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벽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설득을 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섯째인데요.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두 분은 탑리더의 2세 리더 분들이세요. 근데 탑리더의 2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아니, 탑리더의 자녀분들이면은 대충 비즈니스에도 막 이게 핀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요. 이 탑리더분들은 되게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바라세요. 자녀분들이 계속 도와주길 바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머니, 아버님 다 도와드리고 남는 시간에 자기 비즈니스 해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도 어렵습니다. 자, 이 서민 리더님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히스토리를 보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 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UC 버클리를 가셨어요. UC 버클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게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글로벌 랭킹으로 치면은 서울대보다 한참 위에 있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UC 버클리 나와서 뭐 하지? 졸업한 선배들을 보니까 UC 버클리 나와서 제일 좋은 데 가는데 분들이 어디 가냐면 삼성을 가더래요. 재미있게도 UC 버클리를 나와서 삼성에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UC 버클리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불가능하더랍니다. UC 버클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가능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서민 리더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이 위에 보이는 그룹이에요. 뭐냐면은 20대, 30대 초반 2030들 간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같은 라인의 같은 그룹 아닙니다. 그런 2030 간의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큰 비즈니스라는 데 있어서 특징 중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포인트를 좀 가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쉽지 않은 사업 힘들죠.
그래서 제가 뭐,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이런 것들을 서로 위로할 이런 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들이 되게 이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힘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비즈니스 하는 같은 그룹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룹에서 밀레니얼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어, 나의 비즈니스,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 세대인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 간 브릿지라 그러는데요. 저도 밀레니얼 세대를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20대, 30대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2030은요, 저 같은 40대, 50대, 60대 이해를 해요. 동의를 하느냐, 그 사람들 의견에 동의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기분은 나쁠지언정 다 이해합니다. 하는 얘기들이 기분은 나쁠지언정 다 이해하는 게 2030 세대예요. 또 어린 세대도 2030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50대, 60대는 어떤 그 생각을 하느냐, 2030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합니다. 2030은 인정은 못하겠지만 이해한다 그랬죠. 그럼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랑. 근데 50대, 60대는 겉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꾸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2030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2030들이 짜증나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실제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는요. 딱 누구밖에 없냐면 지금 20대, 30대밖에 없어요. 50대, 60대, 이분들 40대, 50대, 60대, 2030 못 아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 간 브릿지 역할, 모든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2030 현재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밀레니얼만 갖고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 밀레니얼 세대가 항상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40대, 50대나 이런 분들이랑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파트너분들을 모셔야지만 천만 PB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SNS가 언제 효과적인지. 이분은 어렸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어린 분들 다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다 말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그게 이제 어리다는 개념이 한 30대 초반까지는 어리다고 많이 무시당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SNS를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쭉 쌓으니까 재미있게도 자기는 안 믿는데 사람들이 SNS를 알려주면 와서 한번 본대요. 보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메이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 뭔가 꾸준하구나. 뭔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신뢰를 형성하는 건데 세월이 주는 신뢰가 있죠. 이런 세월이 주는 신뢰를 5년, 6년 지나지 않고 내가 SNS를 관리했더니 5년, 6년치 신뢰가 한 번에 전달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SNS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은 아메이 최연서 수석 다이아이신 류지민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류지민 리더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탑리더시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서 미술 전공하셨는데, 대학 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OM을 많이 들어가겠죠. OM에서 미팅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고, 또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래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현실과 관계가 있어도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본인이 OM에서 듣던 얘기는 현장에 있는 얘기고 현실의 얘기고 지금의 이야기를 OM에 가서 들을 수 있는데 교수들은 옛날 얘기는 하고 있더래요. 현실과 관계없거나. 같은 교수로서 제가 굉장히 찔리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걸 보면서 바로 대학도 1년 만에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뭘로 하지라고 해서 이분은 퀸, 요리로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래요. 처음에 열심히 정말 부모님처럼 열심히 모든 걸 희생하고 다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밀레니얼 세대였는데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뭘 했냐?
본인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분 인스타에 가보시면은, 유지민 리더 인스타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렇게 깻잎머리를 하시고 열심히 춤을 추고 계신데,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일상을 즐기는, 내가 즐기려고 이 비즈니스를 하지, 또 이 비즈니스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요즘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이거를 이분은 아메이 사업의 시간의 자유는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좋아하던 그림, 그리고 직장인들이 잘 못하는 것, 여기저기 후원 다니시잖아요. 후원하고 나서 남는 시간, 뭐 지방 갔다 오면 지방에 남는 시간, 이때 노신대요. 놀면서 이런 노는 라이프 스타일, 거꾸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는 것들이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즐기고, 내가 매력적이고, 내가 행복한 것들이 훨씬 더 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전에 소개드렸던 서원민 리더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라디오 엠비전이라는 걸 하고 계세요. 이것도 그냥 2030, 뭐 같은 라인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노시는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로 놉니다. 게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가지고 우리 아메이 누트리 라면 가지고 더 맛있게 요리해보기, 이런 것도 게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디톡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30으로 줌 미팅을 시작을 하셨답니다. 재미있게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요즘에는 예전엔 OM을 초대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들어와서 한참 그걸 보고 같이 놀다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제품은 중간중간 껴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게 살면서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있으면은 그거 뭐니? 라고 전혀 이 헤어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물어보신대요. 그러면은 이거 뭐 엘리사백인데 이건 뭐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얼핏 사가더라. 전혀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 이것들을 사람들은 갖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7분의 비즈니스 스타일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경영학자로서 벤치마킹 포인트를 총정리하면 이렇게 7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즐거운 아메이가 돼야겠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빨리 고객 자산을 확보하신 분들, 사업을 빨리 확장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 자산을 확보하는 거랑 같은 얘기죠. 빠르게 고객 자산을 확보하신 분들의 제일 첫 번째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매력적이고, 본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제가 모든 분들한테서 뽑아낼 수 있었다. 두 번째,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데, 이 SNS가 SNS로 손님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SNS한테 내 신뢰를 전달해 주는 이런 일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팅도요, 재미있고 힐링받는 것들이 오프라인 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비즈니스에 대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톡이라든지 SNS로 넘겨놓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함께 힐링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업이 빨리 확장되는 그런 길이더라 라는 이야기. 또 브릿지로서의 밀레니얼 세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이 40대, 50대, 60대, 또 앞으로 태어날 20대, 이런 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한 세대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또 밀레니얼, 우리 사업 같이 하는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든다면은 그런 것들이 위안을 받으면서 큰 도움이 되더라. 또 하나는 복제 비즈니스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것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눌 때, 그 거제도에서 서로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서로 즐김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내놨을 때 훨씬 더 크게 즐길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당당히 엠밍아웃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밍한 것들을 당당히 표현하고 그걸 커밍아웃 했을 때 훨씬 더 비즈니스가 빨리 확장될 수 있더라. 이런 7가지가 전반적인 이런 7분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Q&A 세션을 제가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수술 받는 게 좀 있어서, 네, 내일 진행을 못하고 오늘 바로 진행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Q&A에 대해서 이미 미리 SNS 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던 분도 계신데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거나 혹은 제가 Q&A 세션 진행하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또 중간중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어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걸 미리 이렇게 받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제가 넘겨받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인스타그램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셔서 먼저 인스타그램 제가 SNS를 통해서 본인의 매력을 표현하라고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SNS한테 내 자산 네가 좀 만들어줘 라고 시키는 거죠. 남 시키는 겁니다. SNS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시켜야 되냐? 첫 번째, 남들이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SNS가 돼야지만 걔가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그게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팔로워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들어오신 분의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엔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SNS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걸 봤을 때 실제로 SNS가 아메이 비즈니스에 도움되도록 설계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기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열정적인 SNS 팔로워가 나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SNS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백종원쯤 되시면은 뭐 대충 SNS 만들어 다 와요. 근데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기억이 나려면 좀 독특해야 돼요. 특이해야지 사람들이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특이한 것들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SNS 몇 개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이 옆에 있는 인스타 같은 경우는 특이해 보이세요? 사실 특이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용적 특이함이 있고요. 하나는 형식의 특이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겉으로 볼 땐 잘 모르겠죠? 하지만 얘는 뭐냐? 내용적 특이함이 좀 있어요. 이 인스타그램은요. 과학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가운데 보면 13 빼기 12는 11 이런 거 있죠? 저거 뭐겠어요? 많이 보신 거죠? 저기서 뭐 하나 이렇게 작대기 하나만 바꾸면은 선 하나만 바꾸면은 저걸 성립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 애기가 내 애들이 과학을 싫어하는 애들일 때 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걸 좀 해야겠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팔로워하고 팔로잉해서 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계속 팔로워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린 거죠? 네, 기억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에 거는 뭔지 처음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특이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용적인 특이성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디자인에서 특이성을 주려고 노력한 게 하나 보여요. 그게 뭐냐? 피드를 보시면요. 피드의 가운데 피드가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뭔가 두 개, 종이 같은 거 두 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피드의 통일성을 주는 것 자체도 사람들한테 이런 디자인을 주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게 하는 그런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분은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좀 말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인스타그램 하실 때 이 피드에다가 본사 제품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리는데 뭐 제품 하시려면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전부 다 똑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 것 같으세요? 네, 저 주스회사 사장님입니다.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질 않겠죠. 계속 기억에 남겠죠. 네, 이렇게라도 기억에 남기는 이런 기법들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제 사진을 올리기 싫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인상적이죠? 좋은 글들을요, 워드로 치지 마시고요. 가능한 손으로, 물론 이제 악필이면 전 글씨가 별로라서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스타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 승부는 얼마나 저런 것들이 툭툭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가끔가다 저런 것이 올라오면은
의미 있는 글이구나, 재미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에만 남기신다고 해도, 그것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비즈니스 리더님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몇 분 꼽아라 그러면은 제가 첫 손가락으로 꼽는 분은요. 해시태그가 본인만의 해시태그가 새고추맘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새고추맘이 뭐냐면요. 아들이 셋인 엄마셨어요. 세 개의 고추맘. 그러면서 아들 3명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메이 제품들 이런 걸 갖고 건강하게 새 아이를 잘 키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가 돼도 관계없어요. 남들의 기억에 일단 남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똑같이 가면 안 되고요. 뭔가 나만의 독특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다른 분들의 기억에 남는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팔로우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방법은 여기 주황색에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트렌드 올리고요. 재밌는 거, 웃긴 거, 섹시한 거, 신기한 거, 또 어떤 분들은 명품 잔뜩 사서 그거 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올라가겠죠. 조회수도, 팔로우도 올라가고. 이건 우리 비즈니스랑 관계없어요. 고객 자산을 쌓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영감을 주네. 이 인스타 혹은 유튜브를 갔더니 새로운 영감을 주네. 힘들 때 위로가 된다. 정말 이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나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요? 고객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팔로우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팔로우 하지 않는데 누가 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SNS 어떻게 해야지 고객 자산 늘린다고요? 기억나야 되고요. 남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남들의 계기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우면서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일반적으로 혼자 비즈니스 하는 분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남들이 기억날지 안 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들의 계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함께하는 그룹이 있고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말거나 미쳤냐? 뭐 그런 거 물어보냐? 그러고 말 겁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사실은 제가 일반적인 SNS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같이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끝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잘된 SNS 꼽아라 그러면은 일단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그 자기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분 꼽아라 그러면은 두 분을 꼽으세요. 제가 이건 설문조사 많이 해봤거든요. 두 분이에요. 첫 번째가 닥터조입니다. 주로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죠? 물론 이분은 아메이 리더는 아니시고요. 미국에서 기능의학을 하시는 미국 의사예요. 미국 의사인데 이분은 원래 기능의학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 많이 하지만 이분은 뭐 하셔서 먹고 사는 사람이냐? 의사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고요. 이분은 본인 영양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로소피라는 그런 영양제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필로소피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저도 이분 좋아합니다. 재밌게도 이분은 기능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양제를 본인 걸 제일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재밌었던 게 뉴트리라이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세요.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본인 것도 아닌데 저걸 왜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득을 할 때 정말 사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뒤에 거 믿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제품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영양제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영양소가 뭐에 좋은지에 대해서 이분은 의사로서 기능의학자로서 얘기를 할 뿐 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다른 계정과 다릅니다. 저는 기능의학이란 거를 처음 봤고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기능의학이란 게 있구나.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기억납니다. 두 번째, 계기가 될까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영양제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닥터조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 그
열심히 맨지팩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내가 팔로우하고 필요할 때 찾을까? 저도 가끔씩 찾아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이상할 때 이걸 늘 찾아봅니다. 닥터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충족하는 SNS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메이 리더분 중에서는 가장 많이 꼽으시는 분들, 벤치마킹 하고 싶다 분이 이 맨디의 키노트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맨디의 키노트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뭐 골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쪽에 뜨는 거 그냥 떠왔어요. 제품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분은 어떨까요? 다른 계정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굉장히 제가 느낄 때는 고급스럽게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담을 혼자 얘기를 해주시지만 그 자체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한테도 큰 위안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될까요? 이분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들을 저는 봤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본인 것들을 보면서 늘 팔로우하고 생각하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뵀었지만은 이분을 김윤정 리더님인데요. 계속 지우세요. 지우고 올리고 지우고 올리고 계세요. 그 옛날 것들을 계속 보시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충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하신 리더님들 많으셨는데요. 죄송스럽게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5분 리더님만 아마 리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하린 리더님 지금 계실까요? 보고 계실까요? 계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계실까요? 네.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고 또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사업을 처음 들은 건 24살 때고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35. 네, 지금은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김현 리더님 이거 좀 봐달라고 해주셨는데, 별로 봐드릴 게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죄송한데, 별로 제가 얘기 드릴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꾸로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보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예쁘게 만드시죠? 굉장히 예쁘게 만드시고, 또 나는 꽃, 김하림 이렇게 써주신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맞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본인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꽃 예뻐지기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아멘을 통해서 어떻게 예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 얘기를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지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눕기 딴다 그러죠? 배경을 없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배경 없앤 걸 이제 하실 때 배경 색깔로 통일하시면은 그런 인스타들이 좀 있거든요. 배경 색깔을 어떤 건 보라색, 어떤 건 흰색, 어떤 건 조금 다른 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통일하시면은 본인만의 색깔까지 만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남들이 확실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현재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일단 참고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허재경 리더님인데요. 혹시 허재경 리더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본인 소개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보고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대금하신다고. 그래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를 받고 이수를 받고 계신데, 이렇게 훌륭한 분도 또 같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금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딴 분들이 볼 때는 독특하고 재밌는
어떻게 보면 재밌거나 기억에 남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피드나 이런 그 하이라이트를 쭉 봤는데, 이 대금 연주를 드릴 기회가, 피드 맨 위에 있는 것 정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음악을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로 남들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음악을 하면서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 원천을 아멘으로 갖고 가고 있다. 근데 난 계속 음악을 해. 음악을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다른 분들한테 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악이 있는 이런 것들을 SNS를 잘 구현하신다면은 정말 좀 인상 깊지 않을까.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데 음악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내 세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5센트 라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25센트 라이드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25센트 라이드로 건강해서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대금 같은 경우 호흡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25센트 라이드랑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를 어, 올리신다면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대금 이런 거에 집중하셔도 아메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본인의 사는 탐 이런 거에 집중하셔도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제품은 가끔씩만 보여주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쌓이면은 그런 게 큰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민 리더님 혹시 계실까요? 네,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제 막 20살이 됐고, 아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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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전달에 6%를 달성해서, 아직 뭐, 사업자라고 부르기도 아직 민망한 그런 단계고요. 네,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네, 하려고 하죠. 네. 그런 20살의 리더입니다. 에비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20살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네. 좀 이따가 한 2, 3년 뒤에 이런 강의를 제가 또 하게 된다면은 아까 사례 분석에 우리 김지민 의원님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인스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네.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한참 동안 하시다가 한참 안 하시다가 다시 오, 오랜만에 맞아요.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앞에 계신 분들은 일관성이 있고 좀 뭐다라는 게 보이는데 과거에 네. 하신 것들은 사실 사업이랑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하시고 싶은 거 쭉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지? 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그냥 음, 즐기기 위한 부분인지 이게 고액 재산을 네네네. 쌓기 위한 그런 인스타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네. 보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아마 뷰티 쪽으로 앞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인스타 보니까 뷰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도 다니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좋은 글들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이 옆에 풍선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좋은 글들을 참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쓰신 것도 있고, 서로 나누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테마를 삼을 때, 만약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 자산을 쌓기 위해서 테마를 잡는다고 하면은, 제가 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네. 최근 피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추정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요. 외모와 마음 둘 다 아름다워지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 본인의 외모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외모도 그렇고 이런 걸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 본인이 하는 역할인가 아닌가 싶고요. 그것과 함께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시게 하는데도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 외모와 마음 둘 다 아름다워지는 이런 것들을 조금 피드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거와 피드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다면은 네. 한쪽에 예를 들어서 어, 저는 인스타나 이런 걸 두 개로 운영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네, 사실 뷰티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너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전공이 미용 쪽이 뷰티 관련인데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하나는 이제 제가 비건 공부를 하고 있어서 환경 관련된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이번에 근데 그거는 아예 얼굴 없이 이름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계정이고 저인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는 제 뷰티 포스팅만 하고 있는 계정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고민 요새 이제 아메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민인 게 아예 본 계정 자체에 이렇게 나의 라이프, 나의 관심사를 전부 다 올리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느낌을 줘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야 이목을 끌지 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 계정을 이렇게 두 개, 세 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능력이 되면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은. 근데 아, 실제 아메이비니스타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런 시간이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아메이비니스라는 걸 직접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관계없는 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들을 막 이렇게 게시판, 이 인스타에 올려놓는 거는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거는 어디가 더 잘하냐? 아메이 본사에서 더 잘 올려놓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다고 음, 한다면은 피드를 좀 나누셔서 예를 들면은 피드의 맨 오른쪽,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뷰티에 관한 것들, 네. 중간에는 비건도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자체가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 잘 녹아들기 때문에 가운데 네. 비건에 관한 것들, 오른쪽에는 거꾸로 좋은 아름다운 글들, 이런 것들을 아, 쭉 이렇게 하나에서 한 번에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면 이건 좀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그렇게 한번 세트로 관리하신다면은 나중에 이게 처음엔 모르겠지만은 뭐 매일 할 필요도 없고요. 일주일에 하나 할 필요도 없고요. 한 달에 하나씩 쌓아도 돼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면 그게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쌓으시는 것 자체가 있으면은 나중에 어리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인스타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정말 지향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구나. 몸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고, 이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속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친구구나. 몇 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셔서 몇 년 뒤에 네, 제가 사례로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주일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소개 조금 부탁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3월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브론즈 빌더로 지금 이제 3개월째 달성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브론즈 빌더 플러스, 네, 성취하려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하시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열정이 막 인스타를 봤을 때, 열정이 막 느껴져요. 아,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아까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열정이 남들을 태우면 좀 안 되기 아, 때문에 네네. 그것만 네, 네. 조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아메이비니스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품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9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조금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외동아들인데 좀 저를 닮지 않고 좀 키가 큰 아이를 좀 키우고 싶은 마음에 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메이비니스 하는 거와 달리 SNS 관리할 때 SNS에서는 딱 하나만 하시면은 관리 아,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기가 키가 크면 돼요. 맞아요. 네, 네. 아기가 건강하고 키 크면 더 이상 SNS 담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어,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은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게 하면은 더 이상은 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애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피드의 한쪽 정도 이제 한쪽 피드는 애기들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했고 애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놓으시는 것 자체가 고객 네. 자산을 늘리는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에 그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저는 좀 해봅니다. 애들이
건강하고 키 크고 이렇게 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 하면 그게 비즈니스 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비즈니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가 제가 한 4살, 5살 정도 됐으면은 이걸 강력하게 밀 텐데 맞아요. 9살이면 좀 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애 키 크는 게 한 고등학생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5, 6년이면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5, 6년이면 이제 쟤는 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또 장기적으로 제가 쭉 이런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책을 읽어서 느낌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자체는 SNS에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네. 이제 책 읽는 엄마라고 해시태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음. 책 읽는 엄마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책 읽는 엄마보다는 저는 책 읽는 오주희를 더 추천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그 책 읽는 엄마가 한 6년, 7년 뒤면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못 가지거든요. 네, 네. 책 읽는 대학생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책 읽는 걸 가지고도 이런 피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걸 아기 사진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피드 한쪽 정도만, 오른쪽이나 가운데나 왼쪽 정도, 한쪽 정도만 그런 네. 테마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편하게 올리시면 돼요. 아, 나머지는 편하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은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고 또 물어보고 싶은 SNS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분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은미 리더님 혹시 계실까요? 네, 이은미 리더님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네. 네,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SNS를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를 우리가 고객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요. 그래서 결국 SNS를 통해서 하는 목적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 SNS만 보고 나한테 와서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SNS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매력적이고 혹은 내 아이가 건강하고 내 아이가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요즘 모든 아메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이 본사에서도 아메이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건강하고 또 본인이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가 비즈니스가 확장된다는 개념을 갖고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17년 동안 아메이를 바라보면서 최근에 이런 게 확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거고요. 그걸 SNS한테 많이 그거를 홍보하도록 SNS한테 많이 맡길 때 여러분 고객 자산이 좀 더 빨리 확장될 수 있는 즉 경영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고객 자산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것과 같이 해서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 트렌드부터 퍼스널 브랜딩까지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실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사례를 함께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양석준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교수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